자, 이번에는 IPO 시장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PO 하면 이 기자죠.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총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누가 상장을 하면 네네. 그 상장 기업만 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까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가장 좀 넓게 좀 볼까요? 장외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네. 요즘에 뭐 상장하는 기업들도 잘 나가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외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생각보다 괜찮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예. 이 기업이 상장 전에 좀 미리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그 장외 기업에 대한 이런 주목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IPO가 애국이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장외 시장이라든지 장외 기업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일단 1편으로는 우량 장애 기업을 찾아라 해서 청년 창업부터 이제 상장까지 이어진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솔라 사이언스라는 송성근 대표의 회사를 좀 다녀왔는데 예. 특히 좀 CEO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8년쯤 됐으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두고 네. 중간에 이제 뭐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지금 한 내년도에 이제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0살 초반의 나이에 굉장히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장외 기업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또 LED 태양광 이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W게임즈라든지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옐로 모바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벤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해외에서 조그맣게 기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외 기업에서 주목을 받고 또 IPO 관련해서 또 다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외 기업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최근에 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장을 계속 기다리고 장외 기업에다가 최근에 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대표들이 상장을 하면서 얻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동훈하나텍 김동철 대표와 토니모리 배혜동 대표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우리 고객들이 상장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장업체가 가지는 어떤 검증된 회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기술 개발 인력 부분인데 저희가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기술 개발 인력입니다. 기술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술 개발 인력 뽑는데 가장 상장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니모리의 공모 예정가는 26,400원에서 32,200원이며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776억 원에서 약 888억 원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공모 자금은 급부상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 사업 기반 확보 및 현지 공장 설립 및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장품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연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또 기대감도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이 토니모리는 또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질 것 같은데요. 뭐 오늘만 하더라도 상장한 기업이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늘만 해도 3개의 상장사가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코아스템, SN텍 그리고 엑셈 이렇게 3가지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상한가, 특히나 지금 가격 제한폭이 풀린 상황에서 30% 상한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좀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고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인데 현재 루게릭병으로 알려져 있는 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이거에 대한 치료제 유로라타 R을 지금 시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그 130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비에 대비하면 284% 증가한 건데 근데 이제 영업 손실 1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그 상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상한 첫날가 이제 상한가 30%에 공모가는 사실상 16,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시초가가 여기서 100%뛴 32,000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 30%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4만 원대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영업 손실에 비해서도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좀 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SN텍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업계 연구소 이런 쪽과 같이 협력 개발하는 R&D 업체입니다. 근데 네. 지난해 매출액이 325억 원, 역시 7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건 역시 처음에 한 22%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또 현재 지금 상한가 근처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셈이라고 해서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했는데 이제 IT 시스템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그 전일 대비해서 한 2, 3%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요즘에 IPO 시장에서 첫날을 맞아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8%, 뭐 30%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기업 본질적인 뭐 장점도 그리고 메리트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덕도 좀 보지 않나라는 좀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상장을 맡고 있는 기업들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시간,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보니까 6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1년의 반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한국거래소 측에서 뭐 다 합쳐서 170개 정도 네네. 좀 상장을 시킬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뭐 코넥스까지 합쳐서 네,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 뭐 제대로 진척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반 이상은 왔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시리즈 그 리포트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올해 상장 목표가 이제 170개사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상장한 기업은 이제 41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번 6월 달에도 지금 10개 기업 정도가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6, 7월에 계속 몰리는 걸 봤을 때는 그 뭐 코스닥 그 시장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신한금융투자제 안영국 연구원이 그 IPO가 일단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비용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시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M&A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편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IPO를 분석한 결과 어떤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주라든지 아니면 스펙 관련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 국내에도 이런 그 증시나 아니면 상장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위원장 역시 어떤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근에 많은 그 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그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위원장 그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68개 이제 기업이 작년에 우리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금년에 저희가 연초에 상장 목표를 코스닥이 한 100개 정도 상장을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연초 목표를 뛰어넘어 가지고 한 124 정도는 최소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도 이제 뭐 지방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상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코스닥 쪽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 구슬을 꿰는 그런 작업을 이제 6월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가능한 한 12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항상 원대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120개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네요.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120개 달성할 수 있을지 하반기쯤에 되면 이 시간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직접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거래소의 계획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차질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희도 이대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상장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상장을 한 후에 얼마나 그 자금을 가지고 발빠르게 성장하느냐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좀 상장을 한 이후에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나 성장성을 보였던 기업들, 좀 어떤 기업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그 KDB 그 대우증권 IPO 관련 팀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는 그 최근에 이제 상장이나 아니면 성장세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게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탐방을 다녀온 기업이 있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모바일 앱 통계 기준으로 해서 그 지난해 세계 최고 매출 퍼블리셔에서 지금 11위를 차지했거든요. 게임빌과 컴투스와 같이 11위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 29위 그리고 2013년에 26위에 이어서 지금 3년 연속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 업체가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좀 세계 시장에서 선점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점도 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2006년 이후에 이제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독일,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도 지금 현지 법인을 좀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조금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업종, 뭐 화장품과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역시 이민재 기자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은 게임주에 대해서는 약간 뭐 버블이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IPO 팀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요즘에 뭐 코스닥 시장 연일 뭐 7년 6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도 참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뭐 750선까지 또 돌파를 네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코스닥 시장 과연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 어제 뭐 보니까 뭐 소원하기로는 800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시던데 네네.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나요? 일단은 그 코스닥이 계속 연일 지금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수치로만 보면 2007년 11월 이후 그 7년 7개월 만에 계속 최고치가 지금 경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도 204조 원으로 역시 최고치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금 거의 2조 5천억 원 정도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80%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도 역시 그 700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5월 20조 원에서 그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가격 제한폭 이후에 다소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좀 그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뭐 이너스텍이라든지 뭐 룽투코리아, 유니셈, 에이모션, 뭐 신라섬유 그리고 젠백스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예. 주로 보면은 그 올해 초에 비교해서 많게는 1000%, 뭐 적게는 뭐 600% 이상 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 좀 특이한 점이 이너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 피인수 가능성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최근에 이제 로코조이 홍콩홀딩스로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룽투코리아도 원래는 아이네스쿨이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홍콩 룽투게임이 이제 지분을 한 48% 취득을 하면서 역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중국 자본들이 좀 유입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좀 우려하기로는 아직까지 유입이 된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회사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자본 유입만으로 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품절주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작아서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오르내리기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공통점이 중국 피인수 기업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좀 유념을 하시면서 다만
너무 단기적인 급등은 여러분들도 역시 잘 아시겠지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O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함께 좀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